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발뉴스의 안방마님 셋개녀 곽현아입니다. 네, 요즘 극장가에 달달한 로맨스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수많은 연인들이 손을 꼭 잡고 영화 보러 갈 것 같은데요. 하지만요, 이 반면에 이 솔로들은 시린 옆구리를 부여잡고 방 안에 콕 박혀 있고 그냥 커플 지옥, 솔로 천국 이렇게 외치고만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요. 네, 연애하면 왜 아픈 걸까? 책으로 연애와 사랑 때문에 고민하는 많은 분들께 가슴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해 주실 허유선 동국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굉장히 소녀 같으세요. 네. 오늘 의상이 그런가 봅니다. 네. 굉장히 뭔가 포근한 사랑에 관한 제대로 된 또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책 굉장히 좀 특이해요. 네. 연애하면 왜 아픈 걸까? 네. 근데 연애에 관련된 그냥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철학과 뭔가 또 버무려서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시는 거더라고요. 네. 책에 대한 소개 잠깐만 좀 해주신다면. 제목이 연애하면 왜 아픈 걸까잖아요. 네. 그래서 연애를 하면 이렇게 즐겁다, 행복하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연애하는 게 원래 힘들다. 원래 아프다라는 네.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 아픈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잖아요. 그쵸. 어디가 왜 아픕니다. 맞아요. 뭐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다음 뭐 재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처럼 연애가 아플 때도 좀 진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아픈지. 그리고 보통은 약간 의외인 게 아프면 다시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아픈 연애를 반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슷한 연애 패턴이 그쵸. 반복되는. 네네. 네. 그런 분들한테는 특히나 더더욱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거든요. 네. 내가 어떤 사람이고 연애에 뭘 기대를 하고 근데 기대와 달리 실제 연애할 때는 어떻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돌아보시기를 바랬고 그렇게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게 사실은 철학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접목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 연애를 할 때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하거든요. 보통 생각하죠, 그냥 왜? 네. 그래요? 네. 요즘 현대인들이 더더욱 좀 약간 사랑을 가볍게 하는 예를 경우도 좀 들면 있어요. 이런 것부터 생각을 하죠.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나갈까? 데이트는 어디 갈까? 화장은 어떻게 할까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잘 될 때의 얘기고 네. 잘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책을 썼잖아요. 잘 안 되면 잘 안 되는 분들은 보통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죠. 잘 안 되면 뭐 생각했던 대로 진도가 잘 안 나간다. 문자가 잘 안 온다. 밀당이 실패한 것 같다. 그때부터는 이제 보통 자아 성찰을 들어가시거든요. 네. 자아 성찰 타임이라고 오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내가 이럴까? 매력이 없나?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네. 도대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내가 이렇게 애를 힘들게 쓰고 하나. 있나? 그럴 때면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라는 사람이 뭐고, 내가 바라는 연애는 어떤 건지, 꼭 이 사람이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어도 괜찮은지.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결국은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요. 네. 좋은 연애라든가. 지금 벌써 네, 얘기에 같이 지금 있다든가. 지금 사실은 너무 세 멀리 개나 나갔나? 있는데 네. 너무 많은 내용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조금만 참아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지금요 오늘 제대로 된 연애 처방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들고요. 자, 그러면요 첫 번째 사실은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세상이 어려울수록 연애를 하자. 오호, 보통요, 요즘 청춘들 연하기가 참 예전만큼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취업 걱정, 스펙 쌓아야죠. 이거 걱정. 네. 언제까지, 나의 현실이 버겁기만 한데, 연애 너무 사치 아닌가?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이런 시기에 사랑 타령, 좀 너무 아니란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 판국에 무슨 연애냐. 그래도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 연애할 정신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연애나 사랑이라는 감정을 싫어하고 안 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하고는 싶은데 그렇게 할 만한 여건이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젊은이들이 연애할 수 없게 만드는 사회적 조건이나 현실들을 먼저 비판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고 네.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개인이 네. 연애를 못한 이유는 개인에게만 있는 건 아니니까.
보통 그런데 개인 탓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두 군데를 다 살펴봐야 되고요. 그런데 앞에 부분만, 사회 비판적인 부분만 중요하고 개인적인 부분은 뒷전으로 미룰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네네. 생각은. 네. 왜냐하면 사회를 비판할 때도 비판을 하거나 이렇게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결국은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다 같이 좀 잘 함께 그리고 여유 있게 살아보자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고 또 개선을 하고자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여유 있게 잘 살고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함께 행복해지는 삶 거기서는 사랑이나 연애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고민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사회고 잘 사는 삶인지 생각하기 위해서는 항상 사회를 생각하는 것과 같이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런 사회 구조적인 고민도 해야 되지만 개인적인 성찰도 필요하다. 네, 두 개 중에 한 개만 따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혹시 사회 구조적인 부분 하나만 찝어주신다면 이건 문제다. 네, 뭐 있을까요? 그런가요? 예를 들면 일단은 연애할 시간부터가 별로 없죠. 네. 맞아요. 요즘 대학생들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지만 네. 기성세대 분들은 여전히 대학생들이 제일 편하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겠지만 별로 그렇지 않거든요. 네. 이제 학점도 다 이제 어느 정도 일정 학점 이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토익을 비롯해서 뭐 대외 경력이라든가 아니면 인맥 쌓기 같은 것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실패하는 걸 용납하거나 그리고 자기 혼자 알아서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사회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처음 해도 빨리 그리고 능숙하게 남들 하는 만큼 잘하고 그리고 실패하면 다음 기회를 잘 안 주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인데 연애에도 그런 부분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서투르고 잘 못하는 게 사실은 처음 할 때는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러면 찌질하다라거나 아하. 그래서 네가 못해 솔로라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딱 밀어붙여버리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기다려주지를 못하는 그런 시대의 상황과.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요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근데 마음에 좀 여유가 좀 생겨야지 연애도 좀 잘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연애 못한 이유 사회적 구조적 문제가 있구나.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요. 책 내용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연애는 나를 철학하게 만든다. 이게 무슨 뜻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까 오프닝에도 제가 눈치 없이 길게 말했지만 아니요. 네. 저희 편집하니까. 네. 연애하면 고민을 하게 되죠. 네. 아주 간단한 고민부터 시작을 해서 네, 왜 이럴까? 나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과연 이런 스타일이 맞는가? 아니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연애는 그만하고 결혼을 좀 고민할 때가 아닌가? 맞아요. 라거나 결혼이랑 연애는 그럼 다른 건가? 이 사람이랑 연애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혼은 아닌가?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결국 그건 무슨 생각이냐면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삶을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삶을 찾아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이라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상대방과 관계를 맺는 일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는 일이거든요. 네. 근데 철학이라고 하는 게 어렵게 들리는데 그렇죠. 그쵸? 철학하면 좀 네. 무섭거든요. 네. 이제 저희 교양 강좌에서 만난 학생들한테도 매번 얘기를 하는데 어렵고 복잡한 얘기도 있어요. 근데 네. 그런 얘기만 철학이 아니고 철학의 가장 기본은 굉장히 어렵고 멋있고 복잡한 춤의 가장 기본도 일단 팔 하나 움직이고 발 하나 움직이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혼자서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깊게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 한참 연애나 사랑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그런 연애라는 게 매개가 돼서 자기 자신과 삶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말을 좀 붙여봤습니다. 네. 연애와 철학이 어떻게 접목이 됐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뭔가 면이 있다. 네. 연애는 나를 철학하게 만든다. 굉장히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요. 자, 지금요. 이 굉장히 연애하면 아프다. 외롭다, 두렵다, 이런 감정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행복해지고 싶어서 연애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연애하는데 왜 더 외롭고 아픈 걸까요?
네. 연애를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연애를 하면 혼자 있을 때보다 더 힘들다 이렇게 오해가 갔어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네네네. 그렇죠. 그런 건 아니고, 그런데 의외로 연애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달콤하거나 즐겁기만 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네. 이제 조금이라도 발을 담가보신 분들은 다 잘 아실 것 같은데. 알아요, 전. 네. 네.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내가 아니라 남이랑 만나서 관계를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네. 하다못해 내가 내 물건을 새로 사도 구두를 새로 사면 처음 사서 신을 때 발이 자꾸 까지고 아프잖아요. 물집 생기죠. 네. 그래서 길들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구두를 네. 살 때도. 근데 물건도 그런데 내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못하고 나랑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온 다른 사람과 만날 때는 어떻겠어요? 서로 부딪혀서 이제 까지고 네. 마찰하고 그러면서 길들여지는 과정이 그리고 길들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는 조금씩 아플 수밖에 없겠죠. 아, 그렇군요. 연애라면 외로울 수 있다. 네. 하지만 또 그만큼 매력 있고 달콤하니까 네, 계속적으로 또 연애하는 거겠죠. 외롭다기보다 아플 수 있는데 아픈 걸 통해서 서로 성숙해질 수 맞춰가는 있다. 거다. 맞춰가는 거죠. 거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두 번째 사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실은 망국적 가불관계, 연애에도 있다? 어머나, 이 가불관계는 저희 굉장히 네, 저희 시사 익숙하죠. 고발 프로그램에서는 친숙한 용어지만 연애에서도 가불관계 이게 설명이 됩니까? 네. 연애는 가불관계가 아닌 것 같잖아요. 네. 자기가 좋아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저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데 간혹 그런 관계들이 있어요. 모든 연애가 가불관계라는 게 아니고 네. 어떤 관계가 가불관계냐면 갑과 을 관계에서 보통은 이제 허울만 갑이나 을이라서 입장이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한데 보통은 을이 갑의 눈치를 엄청 보게 되잖아요. 엄청 그쵸? 보죠. 엄청 네. 보게 되고 싫은 것도 마음대로 얘기를 못하고 그렇죠. 그렇죠. 갑이 얘기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을에게 어떤 일자리라든지 그럼요. 정당한 그다음에, 보수가 그치, 주어지죠. 정당한 보수가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항상 주의 깊게 해야 되고 자기 뜻보다는 이제 갑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따라가는데 연애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오, 그러네요. 네, 그렇죠. 자기 뜻을 내세우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서로 맞춰가는 건 중요한데 자기는 전부 사라지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 다른 사람이 요구하는 것만 기준이 돼서 거기 맞춰가는 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자기를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만 따라가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예쁘다고 해주고 그 사람이 나를 멋있다고 해주고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할 때만 보람을 느끼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사회에서도 이미 지긋지긋하게 겪고 있는 갑과 을 관계를 자기 가장 개인적이고 사적인 연애 관계로 스스로 가져다 이식하시는 분들이 좀 내면화시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네, 그런 그렇죠. 성향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네. 줏대 없이 남의 얘기만 들으려고 하는 거. 음. 그리고 자기는 너무 힘든데 엄청 무리해서 상대방한테 맞춰주려고 하는 거. 그런 게 가불관계 근데 특징이죠. 또 누군간 그런 얘기 네.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연애는 맞춰가는 단계니까 내가 이 정도 맞추는 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감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나요? 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자기 삶에서 힘들거나 불행하거나 음. 그렇지 않으면 괜찮아요. 아. 처음 맞춰가는 과정에서는 불편한 게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불편한 게 아니고 기쁘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연애를 하면서도. 그리고 불행하고 하나 가장 특이할 만한 사항은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자학하거나 의심하게 되는 연애. 네. 그런 연애는 내가 가불관계로 몰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특히 다른 사람이 뭐라고 안 했는데 내가 자처해서 을이 되면서 심하게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의 기준에 맞게 나를 뜯어 고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만큼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이 흔들리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죠. 네. 지금 두 번째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 듣는 내내 드는 생각이 진짜 연애하면 제대로 된 철학가가 될 수도 있겠다. 그쵸. 제대로 하면. 네. 근데 브레이크 걸고 한번 내 지금 상태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보고 네, 도대체 네, 네. 내가 왜 이러는 건가? 이 자기 성찰이 제대로만 된다면 네, 그렇습니다. 정말 네. 제대로 된 철학가가 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요.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럼 연애에서 이 책에서 굉장히 또 이 노력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그럼 연애할 때 어떤 노력 정말 중요한 거 몇 가지 이건 해야 된다라는 걸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뭐라고 꼽지? 근데 요즘은 왜냐하면 너무 연애에 대해서 어떤 스킬?
그다음에 어떻게 자기를 외모를 가꿔야 할지, 네, 그리고 굉장히 많잖아요. 화술은 어떻게 해야 네. 되고 어떤 방식으로 다가가야 할지 이런 건 사실 시중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저보다도 어쩌면 더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랑 조금 다르게 그 노력을 하는데 포인트를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좋아요. 네, 적어요. 모두 적으세요. 네. 이건 사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공자님이 먼저 말씀하신 건데 공자님. 오케이, 네. 오케이. 너무 들이대도 안 좋다는 거예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왜요? 가유불급이다라는 정말요? 말이 있잖아요. 우리 그 옛날 속담에 이런 거 있잖아요. 10번 찍어서. 10번 네. 찍어서 안 넘어갈 나무 없다. 어떤 누군가는 죽도록 찍는다. 그렇죠. 근데 네. 요즘 같은 세상에는 10번 찍으면 스토커라든가 이렇게 고발이 되기 쉽거든요. 그 경범죄 얼마지? 네. 스토커? 우리 그 있지 않나? 네, 조심해야 돼요. 요즘에는 그 처벌받더라고. 스토커는 약간 농담이고 네. 이제 아마 이제 현아 씨께서도 느끼신 적이 있을 텐데 내 마음은 아직 그 정도 온도가 아니고 나의 마음에는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한데 상대방이 먼저 나서서 너무 많은 노력을 하다 보면 이쪽에선 오히려 부담이 돼요. 엄청 부담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멀리하게 되죠. 그냥 내버려두면 좀 관심을 가지고 나도 상대방을 지켜보고 싶은데 막 이것도 해주겠다, 저것도 해주겠다, 넌 이거 좋아하지, 저거 좋아하지 같은 식으로 너무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에 맞추려고 애를 쓰는 것도 상대방은 굉장히 부담스럽게 하는 거고 또 하나 내가 당신을 좋아하게 될 때는 당신이 마음이 좀 편했으면 좋겠고 나랑 즐거웠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부담을 쓰게 한다는 건 결국 내 노력이 너를 안 편하게 하고 자꾸 신경 쓰게 하고 불편하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 연애 초보 분들이 뭐랄까? 아차 하시는 부분은 너무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신 나머지 네네. 그 방향이 이제 과하게 되거나 상대방한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까먹게 된다는 거. 그래서 부담이 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갑자기 제 친구 일화가 생각이 나요. 제 친구가 연애를 하는데 거의 엄마 수준으로 챙겨주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문제가 뭐가 되냐면 연인이고 싶어서 만났는데 엄마가 되면 더 이상 연인 간의 감정이 안 돼서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력도 공자님이 두 가지 스타일을 말했어요. 하나는 네. 방금 얘기한 거죠. 굉장히 적극적으로 뭐라도 해주려고 그러고 어떻게 좋은 걸 좀 맞춰주려고 그러고 근데 다른 하나는 하지 않는 방식의 노력이 있어요. 뭘 잘 안 하는. 근데 뭘 안 한다는 게 정말 가만히 있는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싫어하는 걸 안 하려면 또 그만큼 많은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지켜보기도 해야 될 그쵸. 것이고요. 네. 그런 방식으로 좀 더 배려를 할 때 더 자연스러운 노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 하나 주신 것 같아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연애에 있어서는 중요하다는 말씀. 저희가 이 가불관계 연애에서도 적용된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또 스태프들끼리 다 그렇다고 우리 연애에 대한 고민 뭐 없냐 이러다가 좀 약간 그 가불관계 너무 꽂혀서 질문하신 한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네. 저희 고발뉴스 팀, 네, 25살 이모, 네, 이모 씨께서 지금 질문하신 건요. 자기는 정규직인데 남자친구가 비정규직이에요. 데이트 비용 열에 8은 제가 내요. 힘들어요. 연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신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가불관계를 지금 직업적인 이런 부분에 적용시킨 면도 있지만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고민을 하신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연애를 하는데 굉장히 좀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뭐 어떤 기대에 못 미치는 어떤 위치에 있다. 근데 조금 나는 어떨 때는 좀 힘들기도 하다. 이런 고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고민은요. 네. 저희 오늘 이제 방송 나오고 나면 난리 날 겁니다, 교수님. 코너 하나 만드셔야 될 거예요. 저희 고발뉴스의 연애 상담 코너. 일단은 첫 번째는요. 연애가 됐든 뭐 공부가 됐든 네. 뭐가 됐든지 간에 무리하는 건 별로 좋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네. 무리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자기 생각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하나도 안 변하는데 행동만 가짜는 아니지만 네네. 행동만 이런 방식으로 계속하는 거 그거는 일종의 연기를 하는 것과 그렇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일 그런 무리를 하고 계신 거라면 조금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남자친구 기분 나빠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네, 두 번째. 그쵸. 네네. 기대하고 있어요. 두 번째가 존심 상해할 수도 있으니까. 네. 두 번째는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게 정상적인 연애다. 이런 게 좋은 연애다? 이런 게 대접받는 연애다라고 하는 기준이 과연 정당한 건지, 제대로 된 건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애를 하면 예를 들면 꼭 남자가 돈을 내야 되나? 연애를 하면 꼭 남자가 리드를 하고 남자가 먼저 고백을 해야 되고, 연애하면 가장 아름다운 종착지는 결혼이고, 결혼하면 그 다음에 따라 낳아야 될 것은 뭐 아이를 낳는 거고, 그런 게 그렇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건가? 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어떻게 본다면 우리 사회가 정해놓은 그런 틀 안에서 연애를 하려고 한다면 그쵸. 굉장히 괴로울 수가 있잖아요. 그쵸. 왜 남자친구는 정규직 해야지 이런 주위의 인식에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보면 진실된 사랑보다는 또 다른 껍데기에 또 허상에 쫓길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도 들기도 좋은 하고요.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까 네. 사회가 이런데 연애를 얘기하는 건 너무 안일하지 않냐라는 네. 얘기랑도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하는 거는 스펙도 잘 쌓고 취업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연애도 잘해서 정말 무슨 알파걸, 알파맨이 되자 이렇게 해야 한다. 우리의 뭐 올겨울 트렌드는 뭐 머스트 해브는 뭐 연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연애를 생각하면서 동시에 내가 너무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서 따라가려고만 애쓰고 있는 건 아닌지, 진짜 내 생각이나 내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또 오해나 착각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좀 돌아봤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어요. 연애도 그렇고 남들이 보기에 좋은 삶과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삶의 차이 같은 것도 그렇고. 전 그래서 결혼 안 하려고요. 아, 전 그냥 고양이랑 살려고요. 네, 제가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조금 약간 산으로 갔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사실은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세 번째 사실은 동굴 밖에서 삶을 향한 사랑을 하자. 근데요. 책을 보니까 동굴 밖으로 나와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근데 상대방에게 또 무조건 예쁘게 해라 이건 뭐예요? 또 어떻게 보면 허상인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라, 그 플라톤의 그 이데아가 많은 걸 아닙니까? 알고 계신데요? 네. 제가 좀 공부를 했습니다. 네, 하여간 또 너무 허상만 쫓는 거 아닌가, 현실을 제대로 바라라고 해놓고 좀 반대되는 의견 아닙니까? 네. 동굴 밖으로 나오라고 하는 거는요, 가끔 연애를 숨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현실이 너무 피곤하니까 네. 모든 걸 연애에서만큼은 다 잊고 싶다. 도피성 결혼 그쵸. 이런 거 아닙니까? 약간 그런 거죠. 제 주변에 있습니다. 네. 도피성으로 그래서 마치 상대방이 동굴인 것처럼 네. 상대방한테 굉장히 의지하고 나아가서 의존하면서. 네. 그런데 동굴에서 사는 게 일상적인 삶은 아니잖아요. 네. 되게 일시적인 도피이지 계속 동굴 안에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살아가려면 사람들을 계속 만나야 되고 사건들과 계속 부딪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연애라는 걸 도피라거나 의존으로만 생각하면 오래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하고 싶었고,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그러면 상대방한테 너무나 많은 짐을 지어주는 거기 때문에 네. 내가 내 간수를 못하는데 네가 나까지 다 동굴처럼 따뜻하게 감싸 안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는 2배 이상의 노력을 상대방한테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구만 하는 게 연애는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무조건 예쁘다라고 하라는 얘기는 네. 가능하면 사람을 좋게 봐주시라는 얘기예요. 네. 내가 이미 가지고 있거나 네. 사회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서 너는 키가 얼마가 안 되고 얼굴은 사각형이고 예를 들면 몸매가 별로고 이러니까 안 예쁘다라는 게 아니고, 네네네. 애인한테 우리가 예쁘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듣고 싶은 건 사실은 내가 미스 코리아 뺨치는 외모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 내 눈에는 너는 항상 언제나 좋아 보이고 언제나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래서 언제나 나를 기대하게 하고 설레게 한다라는 얘기를 확인을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게 연인 관계를 지속시키는 중요한 요건이기도 하잖아요. 서로 설레고 좋고 그쵸. 기대하게 하고, 그런 부분은 계속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서로 좋고 설레고 좀 타인의 가진 이런 취향이나 이런 가진 조건들을 참 좋게 봐주면 좋을 텐데, 이런 또 저희 이 고발뉴스 팀 중에서 고민 상담해 오신 분이 있습니다. 29세 최모 군께서 네, 질문하셨던 건데요. 그녀와 나는 그 정치적 성향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녀는 박근혜 정부를 좋아하고 저는 문재인 측인데 이걸 어떻게 맞춰야 될까요? 라는 고민을 상담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얘기할 때마다 충돌이 일어나서 굉장히 힘들다. 그녀의 그 다른 면모들은 다 사랑스럽다.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우리는 정치 얘기는 하면 안 될까요? 이런 고민을 해주셨습니다. 커플의 평화를 위해서는 사실은 정치 얘기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개인의 성격 있죠. 사실 네네. 제가 이 책에 쓴 부분은 이 개인을 먼저 돌아보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외적으로 바라봤을 때 연애를 정말 힘들게 하는 세 가지 조건이 경제적인 문제, 네. 그 다음에 종교상의 충돌, 그 다음에 이렇게 정치상으로 노선이 다를 때 네. 이때는 정말 서로 힘들거든요. 감당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이제 용납하기도 힘들고 매일매일 싸우기가 쉽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정치인을 지지할 땐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좋은 삶은 이런 거고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삶은 이런 거고 근데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단계나 방식은 이러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많이 말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생각하는 좋음 자체는 사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현실 속에서 어떻게 맞춰서 발현을 할 건가 여기서는 생각이 많이 달라지는 건데 그거를 상대방은 아니라고 하는데 억지로 이쪽으로 끌고 올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건 사랑이 아니죠. 폭력인데 네네. 그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삶이라든가 그 다음에 똑같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함께 잘 사는 사회에 기여하는 보수적인 분들이라도 사회로 봉사를 한다거나 혹은 아쉬운 부분들이 개선돼야 된다는 부분에 아예 문 닫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공감하죠. 그런 거. 그럼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생각났어요. 우리 장점이 단점을 덮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키운다면. 네. 얼마든지 연애에서도 그런 관계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그냥 너무 힘들면 헤어지세요. 아, 아니, 무슨 뭐 몇 년을 이야. 산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만납니까? 그렇죠. 우리 근데 안 헤어질 정도면 내 마음이 아직 안 헤어질 만큼 이 사람을 위해서 애를 쓰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그런 부분에 감사하시면서 계속 만나면 좋고 너무 괴로운데 예정이 아쉬워서 혹은 이별한 후가 너무 무서워서 피하고 다니신다면 그것도 자기다운 자기 나름의 삶을 사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연애도 이별도 너무 두려워만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너무 재밌는 연애에 관련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저희가 이제 네.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보통 사랑하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연애를 생각하면요. 굉장히 다른 조건 필요 없고, 마음에 들었어, 마음에 들지 않았어, 이 감정만 가지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린 나이인 친구들도 조건을 따지고 너희 아버지 무슨 일 하시니? 이런 걸 따지게 되고요. 그리고 요즘은 아예 어떤 계층 안에서 서로 사랑을 하려고 하고 사랑의 장벽이 굉장히 두터워진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네. 사태에 대해서 통탄을 금할 수 없고요. 사랑의 장벽을 부셔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죠. 네네. 일단 두 가지 방향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어린 마음에 내가 누구를 좋다고 하는 것도 의외로 그렇게 순수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자기 마음 안에 이미 기준이 있죠. 어떤 부분이 좋다라고 하는지. 나는 예를 들어서 제가 키가 커서 좋았을 수도 있고 제가 스포츠를 잘해서 좋았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나랑 집에 가는 방향이 같아서 맨날 나랑 얘기를 해준다 같은 식으로 좋았을 수도 있고 좋아하는 시장에는 사실 기본적으로 다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조건의 어린 마음에 경제적인 부분 혹은 사회적인 지위의 계층 차이 같은 건 크게 안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뭉뚱그려서 어릴 때는 안 본다라고 하기 쉬운데 모든 일은 다 조건에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상황이 주어져야 감정이 오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럼 순수하지만은 않네요. 그럼요. 네. 사랑도 그래요. 네. 사람의 일이 다 섞여 있지 순수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고려하게 될 때 그 다음에는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남이 우리 사회의 연애의 기준을 나 대신 이런 방식으로 바꿔줬으면 좋겠고 이런 연애가 갑자기 유행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 안 보는 연애가 갑자기 젊은이들 사이에 핫 트렌드가 돼서 나는 아무 노력 안 했는데
자연스럽게 그런 걸 얻어먹고 싶고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네. 사회를 바꾸려고 할 때도 사실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남이 움직여서만은 되지 않는 것처럼 이런 부분에서는 한 명 한 명의 생각과 선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난 상관없어 라고 그냥 막 찍으라는 게 아니고 네네. 말을 하자면 그래서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게 나를 좀 더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더 괜찮게 해주는 것 같다라고 해서 뭔가 지금 많이 얘기되고 있는 조건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그걸 제가 억지로 가서 붙들어 데리고 올 수는 없죠. 그 사람의 삶인데 거긴 나빠, 거긴 옳지 않아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떤 게 괜찮은 연애고 어떤 게 좋은 연애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그 상황에서 매 순간 새롭게 선택을 하고 매 순간 주변의 시선들이라거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안의 고정관념이나 편견들을 넘어서려고 노력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랑의 힘인 것 같아요.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조건이나 한계를 계속해서 넘어설 수 있게 하는 힘을 주고 그런데 그게 사랑이 따로 있어서 나한테 힘을 주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런 방식으로 움직일 때 내 사랑이 조금씩 더 강해지는 거겠죠. 네. 그런 분들이 그리고 그런 사랑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점차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책 제목입니다. 연애하면 왜 아픈 걸까의 저자시죠. 지금 허유선 동국대 교수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처음에 연애와 철학 어떻게 버무려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세 가지 사실들을 확인하면서 아, 연애를 하는 것 이것은 내 삶, 내 인생에 대해서 한 번 더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정말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연애하시나요? 네, 지금은 아프지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아팠었고요. 네. 지금 이제 재활 훈련이 마무리돼가는. 다시 이제 그러면 다시 이제 조금 2014년에 나오셔야겠네요. FA 시장에 지금 나오셔야겠네요. 그렇죠. 네, 복귀할까 생각 중입니다. 네, 방송 보신 수많은 또 남성 팬분들께서 또 생기시면서 이제 또 한번 또 즐겁게 또 연애하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봅니다. 네, 저도 기대해 봅니다. 네. 좋은데요? 네. 자, 오늘 허유선 교수님 모시고요. 연애와 사랑에 관한 아주 속 깊은 얘기들 함께 나눠봤습니다. 세 가지 사실들을 확인해봤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연애를 하자. 네. 연애를 할수록 우리의 이 딱딱한 이 현실들을 좀 더 몰랑몰랑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자, 두 번째 사실은 망국적 가불관계, 연애도 있다? 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연애는요, 이 가불관계를 어떻게 하면 내가 주체적으로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 철학적인 고민을 제대로 해준다면 요즘 가불관계 우리 이거 좀 이겨내자라는 사회운동 많잖아요. 연애 또한 이겨낼 수 있다라는 희망적 메시지 읽을 수 있었고요. 자, 다음 세 번째 사실은 동굴 밖에서 삶을 향한 사랑을 하자. 네. 동굴 안에 있으면 따뜻하죠. 네. 태양도 피할 수 있고, 비도 피할 수 있고. 하지만요, 진정한 우리 이 삶을 사는 이 제대로 된 느낌, 이 희망, 기쁨, 제대로 누릴 수가 없잖아요. 동굴 밖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는 진정한 사랑을 하자라는 진실된 사랑의 메시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에 또 저희 만약에 연애 고정 코너가 생기면 꼭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도움이 된다면. 네.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도요, 우리 주변에 꼭 알아야 될 사실만들을 골라서 여러분들께 제대로 안겨드리는 뉴스 초대석 사실은 시간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발뉴스의 안방마님, 세케녀 곽현아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